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바라보았다.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낯설게 몸을 감싸고 있었다. 순백의 레이스와 진주 장식이 반짝거렸지만 내 눈동자는 아무런 빛도 머물지 않았다. 보통의 신부들이라면 행복에 겨워 웃고 있을 순간 나는 그저 텅 빈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거울 속의 나는 마치 유령 같았다. 아니, 유령이 되어버린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이 아름다운 드레스는 나를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고 이 결혼은 나를 무덤으로 끌고 가는 의식이었다. 부모도 없는 애가 어디서 감히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 그 차갑고 날카로운 비수는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박혀 있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내게 던진 말이었다. 그 순간의 치욕과 절망은 평생 잊지 못할 흉터가 되어버렸다. 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 지금도 나는 그 흉터의 쓰라림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나는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나의 현실은 이 드레스만큼이나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그 유리 조각 위를 맨발로 걷고 있는 기분이었다. 조금만 힘을 주면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 같은 불안감. 그 불안감은 내가 38회를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놓아준 적이 없었다. 내 이름은 정유미. 23살에 부모님을 불의의 사고로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그 당시 나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부모님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나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다행히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아파트와 보험금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빈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나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몸을 맡겼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다. 나의 삶은 마치 공기 없는 진공 상태 같았다. 숨 쉬고 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러던 내 삶에 지훈이 나타났다. 지훈은 내가 일하는 작은 북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다. 나는 이 카페의 주인이자 유일한 직원이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늦게 문을 닫는 평범하지만 고단한 삶이었다. 지훈은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처음엔 그저 말 없는 손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실수로 뜨거운 커피를 쏟았을 때 지훈이 달려와 괜찮냐고 물어보며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그 순간 나는 지훈의 따뜻한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오랜 시간 메말라 있던 내 마음에 촉촉한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정유미 씨, 이름이 참 예쁘네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다. 설렘.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다. 지훈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늘 나를 배려했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외로움을 알아차렸다. 그는 내게 가족이 되어주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산책을 하는 사소한 일들이 내게는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그의 따뜻함은 내가 잊고 살았던 살아있음의 감각을 되찾아 주었다. 지훈은 내게 프로포즈를 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며 그는 말했다. 유미 씨, 나랑 결혼해줘. 내가 유미 씨의 가족이 되어줄게요. 평생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평생 혼자일 줄 알았던 나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나도 이제 보통의 사람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지훈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니,
오래 갈 수 없는 행복이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로웠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양가 상견례였다. 나는 지훈에게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지훈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유미 씨. 내가 유미 씨의 가족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나만 믿어요. 지훈의 말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나는 지훈을 믿었고 그의 가족들도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상견례를 겸한 저녁 식사 자리. 지훈의 부모님과 지훈의 형 부부, 그리고 지훈과 나, 이렇게 6명이 마주 앉았다. 지훈의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녀는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며 마치 상품을 평가하듯 나를 재단했다. 그래서 유미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어머니의 첫 질문이었다. 나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네, 두 분 다 제가 23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젊은 나이에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는 동정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지만 그 눈빛은 비웃음을 담고 있었다. 부모 없는 집안은 아무래도 좀 그렇지. 집안에 내력이 없다는 건데. 그녀의 말에 지훈이 화를 내며 말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결혼은 당사자 둘만 하는 게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엮이는 거지. 식사 내내 어머니는 내게 온갖 질문들을 쏟아냈다. 직업, 수입, 사는 곳, 학력. 마치 취조를 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내 속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지훈의 형수님은 옆에서 나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힘내세요가 아니라 참 불쌍하네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상견례가 끝나고 지훈은 내게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유미 씨,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원래 좀 차가우신 분이세요. 그래도 나중엔 괜찮아지실 거예요. 지훈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내 마음속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며칠 후 나는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유미 씨, 저기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상견례 때와는 달리 부드러웠다. 나는 조금 안심했다. 어쩌면 어머니도 나를 이해해 주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시다가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유미 씨, 솔직히 말할게. 나는 유미 씨가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걸 반대해요. 그녀의 말은 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 아들은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에서 자랐어. 그런 아들이 왜 부모도 없는 집안의 애를 만나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 결혼은 말이야. 결국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 거야.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나는 애써 눈물을 참았다. 어머니, 저는 지훈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훈 씨도 저를 사랑만으로 결혼이 될 것 같아. 순진하네. 이 결혼 깨는 게 좋겠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훈이 놔줘.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나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거부당할 이유였던 것이다.
내가 부모가 없다는 사실이 나의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이유였다. 그날 밤 나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헤어지자고 말했다. 지훈은 울면서 내게 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그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의 사랑이 그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내 집 앞에서 나를 기다렸고 나는 그런 그를 모른 척 해야만 했다. 내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나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다. 웨딩드레스를 바라보며 나는 다시 한번 그날의 절망을 되새겼다. 이 드레스는 내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좌절과 슬픔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의 비극은 사실 더 거대한 비극을 위한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내가 서 있었다는 것을. 지훈과의 만남은 내게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오아시스와도 같았다. 척박하고 메마른 내 삶에 그가 나타나면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 밤 혼자 잠들던 침대 위에서 이제는 지훈과 함께 걷는 꿈을 꾸었다. 그의 존재는 내게 단순한 연인이 아닌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를 되찾아주는 구원이었다. 우리의 첫 만남은 평범했다. 북카페의 주인인 나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손님. 그게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나에게 손님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그는 묵묵히 나를 관찰했고 나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컵을 닦다가 실수로 깨뜨렸을 때 그가 건넨 손수건과 따뜻한 눈빛은 오랫동안 나를 가두고 있던 견고한 벽에 작은 균열을 냈다. 손 다치면 안 돼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한마디는 잊고 살았던 사람의 온기를 일깨워 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가 책을 읽다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괜히 바쁜 척하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그의 존재에 반응하고 있었다. 우리는 점심을 함께 먹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 물었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알아갔다. 그는 내가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놀라는 대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었다. 유미 씨, 힘들었죠?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위로는 진심이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지훈은 내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세상에 혼자 남겨진 외로움은 나의 가장 깊은 상처였다.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 나는 늘 괜찮은 척, 강한 척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훈 앞에서는 그 가면을 벗을 수 있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해져도 괜찮았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지훈이 나를 집에 바래다주는 길이었다. 늦은 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나는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평생 이 길을 걷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말했다. 지훈 씨, 나는 가끔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훈은 잠시 멈춰서서 내 두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요, 유미 씨. 나는 유미 씨를 보고 있어요. 누구보다 선명하게 보고 있고 유미 씨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세상이 유미 씨를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유미 씨의 눈이 되어줄게요.
세상이 유미 씨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더라도 내가 유미 씨의 목소리를 들어줄게요. 그의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나의 오랜 외로움과 슬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었다. 나의 슬픔과 나의 외로움,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도. 지우는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싶어 했다. 그는 결혼을 하고 싶어 했다. 나는 행복하면서도 두려웠다.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후 나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다. 드디어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 그 불안감의 근원은 바로 나의 가족이었다. 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지만 내게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를 돌봐준 외할머니가 계셨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는 내가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평생 나를 향한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리며 사셨다. 외할머니는 늘 내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부모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는 그런 외할머니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에 외할머니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홀로 서기를 선택했다. 그래서 나는 지훈에게 외할머니의 존재를 쉽게 말하지 못했다. 외할머니의 슬픔을 지훈에게까지 전해주고 싶지 않았다. 지훈은 나의 부모님에 대해 물었고 나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말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나의 아픈 과거를 존중해 주었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의 배려는 고마웠지만 나는 그에게 완벽한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나는 외할머니께 찾아가 지훈에 대해 말씀드렸다. 할머니, 저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지훈이라고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외할머니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 유미, 드디어 행복해지는구나. 할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외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외할머니는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셨지만 그 이면에는 늘 죄책감과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 슬픔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고와 관련된 과거의 비밀이었다. 나는 그 비밀을 굳이 들추고 싶지 않았다. 그저 덮어두고 싶었다. 지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바람은 순진한 꿈에 불과했다. 지훈의 가족들은 나의 과거를 궁금해했고 특히 지훈의 어머니는 나의 가족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그때마다 외할머니의 존재를 숨겼다. 외할머니가 드러나면 그 슬픔의 그림자까지 함께 드러날 것 같아서 두려웠다. 지훈의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나의 가족 배경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나는 그날의 치욕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 말투, 그리고 부모 없는 애라는 잔인한 말. 그 말들은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 상처를 숨기기 위해 애썼지만 이미 상처는 골마 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나는 지훈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그저 부모 없는 애일 뿐이었다. 지훈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의 가족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훈은 나를 달래주기 위해 애썼지만 나는 그의 위로조차 부담스러웠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나의 사랑이 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 나의 과거가 그의 미래를 방해할까봐 두려웠다. 나는 결국 그를 놓아주는 것이 그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이별을 고했다. 지훈 씨, 우리 헤어져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차가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나의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혼자서 엉엉 울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내 집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나는 창문 너머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쓸쓸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사랑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같아서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의 혼자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희망이라도 있었다.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하지만 이제는 그 희망조차 사라졌다. 나는 다시 텅 빈 삶으로 돌아왔다. 지훈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은 꿈처럼 아련해져만 갔다. 하지만 나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외할머니의 존재가, 그리고 외할머니가 간직하고 있던 과거의 비밀이 나의 비극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극의 끝에는 지훈과의 사랑을 완전히 파괴하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나의 행복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상견례가 있던 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치욕을 겪었다. 지훈의 가족들과 마주 앉은 그 순간부터 내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따뜻한 환영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심사를 담고 있었다. 지훈의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눈은 마치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매섭게 빛났다. 그 시선은 나를 벌거벗은 듯 불편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지훈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농담을 던졌고 그의 형인 지훈의 형부가 맞장구 치며 웃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머니가 내게 던진 첫 질문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유미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가시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네, 두 분 다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삐죽거렸다. 그 표정은 동정심보다는 경멸에 가까웠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젊은 나이에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 집안인데 유미 집안은 어떤지. 지훈이 끼어들며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유미 자체를 사랑해요. 집안 배경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지훈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결혼은 당사자 둘만 하는 게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엮이는 거지. 부모 없는 애는 아무래도 흠이 될 수밖에 없어. 집안에 내력이 없다는 건데. 흠.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그녀에게 그저 흠이 있는 사람일 뿐이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공무원이셨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배경은 없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나의 말에 더욱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 후로도 끊임없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마치 나를 시험하듯 나의 밑바닥을 보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직업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지. 그게 수입이 쏠쏠한가? 우리 집은 다들 번듯한 직장에서 일하는데 카페 주인은 좀 그렇지 않니? 안정적이지도 않고. 어머니,
유미가 운영하는 카페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해요. 수입도 나쁘지 않고요. 지훈이 다시 나를 변호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들이 부족한 게 없는데 왜 굳이 어머니의 시선은 지훈의 형수에게로 향했다. 아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우리 아들은 더 좋은 집안 여자와 결혼했어야 하는데, 안 그래? 지훈의 형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동정하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나와 같은 처지가 아니라는 우월감이 느껴졌다. 나는 그 눈빛을 읽었고 더욱 비참해졌다. 그날 저녁 식사는 지옥과도 같았다. 나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대화에 맞장구를 치려 애썼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훈은 내 손을 몰래 잡고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조차 내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미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지훈은 나를 집까지 바래다주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유미 씨,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원래 좀 깐깐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진심은 아닐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괜찮아요, 지훈 씨. 나도 이해해요. 결혼이 뭐 그렇죠. 나는 억지로 괜찮은 척했다. 지훈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나를 거부했고 그 거부는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사랑만으로 이 결혼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상견례 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유미 씨, 나랑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는 조금의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셨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나는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고풍스러운 카페에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 앉았다. 그녀는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유미 씨, 솔직히 말할게. 나는 유미 씨가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걸 반대해. 그녀의 말은 돌직구였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우리 아들은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에서 자랐어.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인정받고 미래가 창창한 아들이야. 그런 아들이 왜 부모도 없는 집안의 애를 만나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 결혼은 말이야. 결국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 거야.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마치 칼날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눈물을 참았다. 어머니, 저는 지훈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훈 씨도 저를. 사랑만으로 결혼이 될 것 같아. 순진하네.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금방 꺼지는 거야. 결국 남는 건 현실이야. 나는 우리 아들이 현실에 부딪혀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훈이 놔줘.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나는 유미 씨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뿐이네. 나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내가 부모가 없다는 사실이 나의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나의 사랑, 나의 노력, 나의 진심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헤어지자고 말했다. 지훈은 울면서 내게 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의 사랑이 그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내 집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나는 창문 너머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쓸쓸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사랑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같아서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의 혼자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희망이라도 있었다.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하지만 이제는 그 희망조차 사라졌다. 나는 다시 텅 빈 삶으로 돌아왔다. 지훈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은 꿈처럼 아련해져만 갔다. 나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외할머니의 존재가, 그리고 외할머니가 간직하고 있던 과거의 비밀이 나의 비극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것이라는 것을. 헤어지자는 나의 말에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나의 심장을 죄어왔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그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나 때문에 그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유미 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 지금 당장 갈게요.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나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듣다가는 나의 마음이 약해질 것만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나의 사랑은 왜 이렇게도 비극적인 것일까? 왜 나는 평범한 사랑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것일까? 나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짐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내다보니 지훈이 나의 집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쓸쓸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사랑은 이미 깨져버린 유리 조각 같아서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다시 상처만 남을 뿐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지훈을 피했다. 그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그의 문제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나의 집 앞에서 나를 기다렸지만 나는 끝내 창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나는 그 상처를 더 이상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외할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유미야, 너 요즘 힘든 일 있니? 할미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니? 외할머니는 나의 목소리만으로도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다. 나는 외할머니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외할머니에게는 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의 나는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결국 외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상견례 때 겪었던 치욕, 어머니의 냉정한 반대, 그리고 지훈과의 이별까지. 외할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한숨만 깊게 내쉬실 뿐이었다. 나는 외할머니가 나를 걱정하실까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유미야. 네 잘못이 아니야. 할미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할미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외할머니는 내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다. 나는 외할머니의 미안하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지금의 상황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나의 불행한 과거에 대한 죄책감의 표현이었다.
나는 외할머니의 슬픔을 너무 잘 알았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외할머니는 한동안 침묵하시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유미야, 내일 할미랑 같이 지훈이 부모님 댁에 가자. 할미가 할 이야기가 있다. 나는 외할머니의 말에 놀랐다. 외할머니는 평생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사셨다. 부모님의 사고 이후 외할머니는 내게 피해가 될까봐 늘 숨죽이며 사셨다. 그런 외할머니가 직접 지훈의 부모님을 만나겠다고 하시니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할머니, 안 돼요. 제가 다 망쳐버렸는데. 아니, 유미야, 아직 늦지 않았어. 할미가 다 해결해 줄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할미만 믿고 따라오렴. 나는 외할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지훈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나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지훈의 집 앞에서 벨을 눌렀을 때 지훈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나를 보고 놀란 듯 눈이 커졌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내가 이별을 통보한 후 밤낮으로 나를 기다렸던 것이다. 유미 씨, 유미 씨. 지훈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나를 꼭 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외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지훈아, 어른들 좀 뵙잡구나. 지훈은 외할머니의 존재에 놀란 듯 내게서 떨어져 외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나는 지훈에게 외할머니에 대해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나의 외할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섰다. 지훈의 부모님과 형 부부가 우리를 맞았다. 그들의 표정은 당혹스러움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았다. 어머니, 이분은 유미 씨 외할머니세요. 지훈의 말에 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부모 없는 애라고 하더니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외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제가 유미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제가 유미에게 짐이 될까봐, 유미에게 불행한 과거를 떠올리게 할까봐 늘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제 손녀가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상처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요.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뭘 하실 건데요? 우리가 무슨 수로 그 결혼을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 외할머니는 품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외할머니는 그 봉투를 어머니의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걸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 종이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종이를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처음에는 경멸과 거만함이 가득했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는 공포와 충격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이를 다 읽고 난 후 힘없이 손에서 종이를 떨어뜨렸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지훈의 아버지와 형 부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다. 그때 지훈의 아버지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들었다. 그도 종이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종이를 읽는 그의 얼굴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충격과 공포로 물들었다. 그의 손은 파르르 떨렸고 그는 외할머니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외할머니가 꺼낸 종이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것이 단순한 재산 서류일 리는 없었다. 그들의 표정은 돈을 보고 놀라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끔찍한 비밀을 마주한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외할머니가 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 그리고 그 비밀은 왜 그토록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거실의 공기는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훈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낡은 종이들을 번갈아 보며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외할머니를 응시할 뿐이었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의 표정은 재산 서류를 보고 놀라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끔찍한 죄를 마주한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의 아버지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그건 당신도 잘 아실 겁니다.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25년 전 당신 회사에서 일어났던 비자금 사건. 그때 당신이 모든 죄를 제 딸아이 남편, 즉 유미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던 사실. 그 증거입니다. 외할머니의 말의 거실은 다시 한번 정적으로 휩싸였다. 나는 외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셨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누명을 씌운 사람이 바로 지훈의 아버지라는 말인가? 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지훈의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말을 듣고 기겁하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협박하려는 거죠. 협박이란요?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당신 남편은 당신의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저의 사위를 희생시켰어요. 그 일로 제 사위는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할머니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25년간 쌓인 한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외할머니의 말에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나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신 것이다. 외할머니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나를 지켜주기 위해 그 끔찍한 진실을 숨겨왔던 것이다. 지훈의 아버지는 외할머니의 말에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옆에 있던 지훈의 형과 형수도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도 이 끔찍한 진실을 처음 접한 듯 보였다. 그때 지훈이 외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지훈의 아버지는 지훈의 질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 작은 고갯짓 하나가 나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렸다. 나는 지훈의 아버지가 나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사랑했던 지훈의 아버지가 나의 행복을 빼앗아간 사람이었던 것이다. 나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나를 휩쓸었다. 외할머니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당신들은 우리 유미가 부모 없는 애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유미가 부모 없는 애가 된 것은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유미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당신들은 이제 와서 유미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다. 2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지훈의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말에 벌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25년 전에 저지른 끔찍한 죄 때문에 이제 와서 자신들의 평화로운 삶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지훈의 어머니는 외할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일을 묻어주세요. 저희 아들 결혼도 깨질 수 없어요. 저희가 유미를 며느리로 받아들일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의 미래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사과였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더욱 비참해졌다. 나의 상처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외할머니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두려워서 이러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 유미에게 미안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당신들의 진심은 이미 상견례 때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와서 이러지 마세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나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유미 씨,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지훈의 말은 내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나는 나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따뜻했던 손길에서 나는 나의 행복을 빼앗아간 사람의 손길을 느꼈다. 나는 외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이제 가요. 외할머니는 나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 끔찍한 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우리가 현관문으로 향할 때 지훈의 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유미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희 부모님께 내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지만 지훈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제발 이 결혼 깨지 말아다오. 그의 말은 나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나의 사랑을 이용하려 했다. 나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다. 나는 그 길로 외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외할머니는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묵묵히 나의 옆을 지켜주셨다. 나는 외할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길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나의 부모님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셨고 나는 그 진실을 25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그의 가족들에 의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외할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외할머니는 나의 등을 토닥여 주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외할머니의 품에서 15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을 토해냈다. 나의 사랑은, 나의 행복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이었다. 그리고 그 허상은 끔찍한 진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나는 외할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길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린 듯한 충격과 슬픔이 나를 집어삼켰다. 부모님의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억울한 누명과 그로 인한 고통이었다. 그리고 그 누명을 씌운 장본인은 내가 사랑했던 지훈의 아버지였다. 나는 25년 동안 감쪽같이 속아온 것이다. 외할머니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나를 지켜주기 위해 그 끔찍한 진실을 숨겨왔던 것이다. 외할머니의 작은 집은 25년 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낡고 오래되었지만 그 안에는 외할머니의 따스한 온기가 가득했다. 외할머니는 나를 품에 꼭 안고 등을 토닥여 주셨다. 나는 외할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외할머니는 나의 등을 토닥여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 침묵은 내게 가장 큰 위로였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다. 나는 외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왜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외할머니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미안하다, 유미야. 할미가 너무 미안해. 네가 그 진실을 알면 얼마나 아파할지 아는데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너 혼자 세상에 남겨진 것도 모자라.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까지 알게 되면 네가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단다. 외할머니의 말에 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외할머니는 나를 위해 평생을 그 진실을 감추고 사신 것이다. 그 죄책감과 슬픔을 혼자 감당하며 나는 외할머니에게 너무 미안했다. 외할머니는 나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외할머니에게 물었다. 그럼 그 종이는 뭐였어요? 아빠가 누명을 썼다는 증거 서류였어요. 그렇단다. 외할머니는 힘없이 대답하셨다. 내 아버지는 회사에서 비자금 사건의 책임을 혼자 떠안으셨어. 그때 네 아버지가 회사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모든 진실을 담은 자료를 만들었지.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나중에 내게 도움이 될까 싶어 내게 맡겼단다. 나는 외할머니의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 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무기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 무기는 25년이 지난 후에야 빛을 보게 되었다.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가족에게 나의 상처를 들키는 방식으로. 근데 왜 지금에서야 그 서류를 꺼내신 거예요? 나는 외할머니에게 물었다. 유미야, 할미는 네가 그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 외할머니는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를 사랑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다. 너를 이용하려는 것뿐이야. 너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의 죄를 덮으려는 것뿐이라고. 나는 외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지훈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다. 그저 두려움과 이기심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척하며 나의 과거를 완전히 덮어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의 위선에 나는 치가 떨렸다. 그때 나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훈의 전화였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훈은 계속해서 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나는 결국 전화를 꺼버렸다.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서 나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떠올릴 것만 같았다. 나는 외할머니의 집에서 며칠 동안 지냈다. 나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나의 슬픔과 분노에 잠겨 있었다. 외할머니는 나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셨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고 밤에는 나의 옆에 누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외할머니의 사랑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있었다. 지훈의 가족들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나의 부모님을 죽게 만들었고 내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그들을 고발하면 세상은 다시 한번 나의 과거를 들추어낼 것이다. 나의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은 세상에 알려질 것이고 나는 다시 한번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야 할 것이다.
나는 그 고통을 다시 한번 겪을 자신이 없었다. 나는 외할머니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들을 고발하면 저도 다시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외할머니는 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유미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할미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네 옆에 있을 거야. 네가 그들을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그건 내 몫이야. 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외할머니의 말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나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슬픔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다음 날 지훈의 아버지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외할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서류들을 가지고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나의 마음은 단단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는 모든 것을 진술했다. 경찰은 나의 진술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85년 전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다. 나의 부모님이 억울하게 죽었고 그 억울함의 배후에는 지훈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경찰서에서 나온 나는 텅 빈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나는 복수를 시작했지만 내 마음은 후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공허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평범한 행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때 나의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유미 씨, 뒤를 돌아보니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내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유미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저의 사랑은 진심이에요.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나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나의 행복을 빼앗아간 사람의 눈빛을 보았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우리의 사랑은 처음부터 비극으로 시작될 운명이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나는 텅 빈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복수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후련하기는커녕 더욱 공허해졌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평범한 행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때 나의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유미 씨,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유미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저의 사랑은 진심이에요.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나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나의 행복을 빼앗아간 사람의 눈빛을 보았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우리의 사랑은 처음부터 비극으로 시작될 운명이었다. 지훈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 아버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울부짖고 있었다. 나는 지훈을 사랑했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순수할 수 없었다. 그것은 죄악과 배신으로
얼룩진 더러운 사랑이었다. 지우는 나의 발목을 잡고 애원했다. 유미 씨, 제발 제가 다 보상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저지른 죄 제가 다 갚을게요. 저희 아버지 처벌도 제가 받을게요. 유미 씨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지훈의 말은 나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대신 갚겠다고 했지만 그가 갚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나의 부모님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가? 나의 잃어버린 25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가?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보상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나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지훈은 나의 뒤에서 울부짖으며 나의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를 떠나야만 했다. 그를 떠나지 않으면 나는 평생 나의 부모님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외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외할머니는 나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다. 나는 외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지훈의 아버지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25년 전의 사건은 다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나의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지훈의 어머니였다. 유미야, 제발 나 좀 만나다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 아들 결혼 깨지면 안 돼. 우리 아들 네가 없으면 못 산단다. 제발. 나는 그녀의 문자를 읽고 치가 떨렸다. 그녀의 사과는 여전히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서, 가문의 명예가 실추될까 두려워서 내게 매달리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기심에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그녀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다.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과거를 파괴했고 나의 미래까지도 파괴하려고 했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5년 전의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나의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한번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야 했다. 사람들의 동정 섞인 시선,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결국 북카페를 닫기로 결정했다. 내가 사랑했던 공간, 내가 지훈과 함께 추억을 쌓았던 공간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낼 수 없었다. 그 공간은 이제 내게는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외할머니와 함께 낯선 곳으로 떠나기로 했다. 외할머니는 나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으셨다. 유미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렴. 할미는 내 옆에 있을 테니. 외할머니의 말에 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외할머니의 사랑은 나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우리는 조용히 낯선 곳으로 떠났다. 그곳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작은 집을 얻고 외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북카페를 운영하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나는 지훈을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길은 잊혀지지 않았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이었다. 나는 지훈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문을 통해 들었다. 지훈의 아버지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고 지훈의 회사는 파산 위기에 처했다. 지훈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지훈의 형 부부는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 지훈의 부모님과 연을 끊었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내가 원했던 것은 그들의 파멸이 아니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나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의 행복은 사라졌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예전의 혼자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희망이라도 있었다.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하지만 이제는 그 희망조차 사라졌다. 나는 다시 텅 빈 삶으로 돌아왔다. 지훈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은 꿈처럼 아련해져만 갔다. 나는 매일 밤 꿈속에서 부모님을 만났다. 부모님은 나게 환하게 웃어주셨다. 유미야, 괜찮아. 괜찮아. 나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그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나의 삶은 이제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나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현재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비극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남은 삶을 영원히 따라다닐 끔찍한 그림자였다. 나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사라졌고 나는 그 파도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의 사랑은, 나의 행복은 모두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버렸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외할머니와 함께하는 쓸쓸한 노년의 시간뿐이었다. 나의 비극은 그렇게 쓸쓸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북카페는 이미 정리되었고 서울에서 쌓았던 모든 추억들은 마치 한 줌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서울의 소식을 듣지 않았고 지훈의 소식도 궁금해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지훈을 향하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람. 새로운 삶은 평온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외할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점심에는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었다. 오후에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저녁에는 외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았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외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외할머니의 존재는 나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어느 날 저녁 외할머니가 내게 말씀하셨다. 유미야, 너 지훈이 아직 많이 생각하고 있지? 나는 외할머니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의 마음은 이미 외할머니에게 들켜버린 것 같았다. 할미는 네가 지훈이를 잊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사랑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게 아니니까. 외할머니의 말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외할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저는 지훈 씨를 사랑하지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그를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외할머니는 나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씀하셨다. 미워하는 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란다.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네 마음이 그를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렴. 그건 네 몫이야. 외할머니의 말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기로 했다. 나는 지훈을 미워하는 만큼 그를 사랑하는 것도 나의 진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다. 나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지훈의 아버지.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다. 나는 다시 서울의 소식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신문 기사에는 지훈의 아버지에 대한 기사가 가득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고
회사는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파멸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지훈의 형 부부와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었다. 지훈의 형 부부가 지훈의 부모님의 죄를 덮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지훈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지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라고 협박했고, 지훈은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 기사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지훈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 지훈을 오해하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 그의 가족들과 한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가족들로부터도 배신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나는 지훈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혹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나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외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제가 지훈 씨를 오해했어요. 그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를 오해하고 그를 떠나버렸어요. 나는 외할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외할머니는 나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씀하셨다. 유미야, 늦지 않았단다. 지금이라도 지훈이를 찾아가렴. 너의 진심을 전해. 지훈이도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외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나는 지훈을 찾아 서울로 향했다. 나는 지훈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의 집은 이미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다. 나는 그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나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나의 어깨를 잡았다. 유미 씨. 뒤를 돌아보니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그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지훈을 보자마자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지훈 씨,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아니요, 유미 씨. 제가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진실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지훈은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안고 있었다. 우리의 눈물은 서로의 옷깃을 적셨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는 지훈의 집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은 그의 가족들이 저지른 죄와 그들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지훈은 그의 가족들로부터도 배신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너무 오랫동안 혼자 두었던 것이다. 유미 씨, 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려고 했어요. 유미 씨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요. 지훈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요, 지훈 씨, 우리 함께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당신의 상처를 제가 다 보듬어 줄게요. 당신의 외로움을 제가 다 채워줄게요. 지훈은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유미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의 미소는 슬펐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로 돌아왔다. 외할머니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외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지훈아, 우리 유미를 잘 부탁한다. 우리 유미는 참 착한 아이란다. 지훈은 외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나는 여전히 나의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그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옆에는 지훈이 있고 외할머니가 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평범하지 않다. 지훈은 그의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 나는 그런 지훈의 옆에서 그를 응원하고 그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다. 그것은 현실의 무게와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묵묵한 사랑이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나의 옆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다.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예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외할머니와 지훈, 셋이 함께하는 삶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여전히 지훈의 아버지의 죄가 남긴 흔적들이 존재했다. 지훈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항구로 나갔다. 어선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런 지훈을 위해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다.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도시락. 지훈은 그 도시락을 받고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의 웃음은 내게 가장 큰 위안이었다. 그의 고통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곁에서 그를 응원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없었다. 지훈의 아버지의 빚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지훈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지훈은 매일 밤 늦게까지 일을 했고 나는 그런 그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항구로 나갔다. 늦은 밤 항구에는 어둠만이 가득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훈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 씨, 지훈 씨. 나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때 멀리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미 씨, 여기 있어요. 지훈은 부둣게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술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만취한 상태였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쌌다. 지훈 씨,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훈은 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유미 씨, 나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훈의 등을 토닥여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그의 고통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곁에서 그를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부둣게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나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나는 그런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을 지새웠다. 나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지훈을 향한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 때문에 지훈은 자신의 꿈과 행복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터로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더 이상 지훈이 혼자 힘들어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나는 지훈의 짐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나는 외할머니에게 나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저도 일하고 싶어요. 지훈 씨 혼자 이 짐을 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외할머니는 나의 말에 미소를 지으셨다. 유미야, 내 마음은 알겠지만 내 몸이 힘들까봐 걱정되는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저도 이제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에요. 저도 지훈 씨의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외할머니는 나의 결심을 존중해 주셨다. 나는 마을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나의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고단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행복했다. 지훈과 함께 짐을 나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지훈은 나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다. 유미 씨, 내가 다 할게요. 유미 씨는 그냥 내 옆에서 쉬고만 있어도 돼요. 나는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요, 지훈 씨. 우리 함께 해요. 당신 혼자 이 짐을 지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우리 함께 짊어져요. 지훈은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유미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의 미소는 슬펐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훈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다. 나는 그가 감옥에서 고통받기를 원했다. 나는 지훈에게 나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지훈 씨, 저는 아직 당신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를 용서하면 제가 잃어버린 부모님을, 제가 잃어버린 25년을,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제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요. 지훈은 나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나의 옆에 앉아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유미 씨, 괜찮아요.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유미 씨의 마음이 편해지는 대로 하세요. 저는 유미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유미 씨의 옆에 있을게요. 지훈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기로 했다. 나는 지훈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훈의 아버지의 빚쟁이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에게 빚을 갚으라고 협박했고 우리는 그들의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나는 그들의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지훈의 옆을 지켰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옆에는 지훈이 있었고 외할머니가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지훈의 아버지의 빚쟁이들이 외할머니의 집까지 찾아왔다. 그들은 외할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그들에게 달려가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 감히 우리 할머니한테. 그들은 나를 밀쳐냈고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때 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그들에게 달려가 소리를 질렀다. 다들 그만해요. 무슨 짓이에요? 지훈은 그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나는 그들의 몸싸움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지훈이 다칠까봐 두려웠다. 그때 외할머니가 지훈을 말렸다. 지훈아, 그만해. 지훈은 외할머니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서 떨어졌다. 빚쟁이들은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 자리를 떠났다. 나는 지훈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살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그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지훈의 상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 씨, 괜찮아요. 아픈 데는 없어요. 괜찮아요, 유미 씨. 괜찮아요. 지훈은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었다. 나의 행복은 이렇게나 쉽게 무너져 내렸다. 나의 사랑은, 나의 희망은 모두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지훈과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낭만적인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의 무게와 과거의 그림자를 짊어진 무거운 짐이었다.
나는 지훈의 옆에서 그 짐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때로는 그 짐의 무게에 짓눌려 숨막히는 고통을 느껴야 했다. 빚쟁이들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들은 외할머니와 나의 안전을 위협했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작은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한번 도망쳐야 했다. 외할머니는 우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미안하다, 유미야. 할미 때문에 너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나는 외할머니를 위로하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의 손은 거칠었고 그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낯선 곳으로 향했다. 우리는 서울의 한 허름한 반지하방에 살게 되었다.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졌다. 지훈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자비를 하며 돈을 벌었고 나는 그런 지훈을 위해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우리의 삶은 비참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있었다. 지훈의 아버지,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다. 나는 그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지훈은 나를 말렸다. 유미 씨, 제발 아버지 일은 이제 그만 잊어주세요. 아버지는 이미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 삶을 망치게 두지 말아요. 지훈의 말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지훈을 사랑하지만 나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람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나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다. 나는 지훈의 아버지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고 그 죄의 흔적을 지훈에게서 볼 때마다 나는 고통스러웠다. 나는 결국 지훈에게 나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지훈 씨, 저는 아직 당신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를 용서하면 제가 잃어버린 부모님을, 제가 잃어버린 25년을,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제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요. 지훈은 나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나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유미 씨, 괜찮아요. 제가 유미 씨의 곁에 있을게요. 유미 씨가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유미 씨의 옆에 있을게요. 지훈의 말은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나의 슬픔을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 주었지만 나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함께 증오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마음은 더욱더 지쳐갔다. 빚쟁이들의 협박은 멈추지 않았고 지훈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나는 지훈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나는 나의 사랑이 지훈에게는 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지훈의 옆에 있는 한 그는 나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람의 아들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결국 결심했다. 이 모든 비극을 끝내기로 나는 외할머니에게 나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저 지훈 씨를 떠나려고 해요. 외할머니는 나의 말에 놀란 듯 눈이 커지셨다. 유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지훈이를 사랑하지 않니? 사랑해요. 하지만 저의 사랑이 지훈 씨에게는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훈 씨의 옆에 있는 한 지훈 씨는 그의 아버지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외할머니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유미야, 내 마음은 알겠지만 그건 너희 둘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운명이야.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도
아름다운 운명이란다. 나는 외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할머니.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도, 지훈 씨도 이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는 외할머니의 집을 떠나 혼자서 낯선 곳으로 향했다. 지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에게 이별을 통보할 용기가 없었다. 그저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떠났다. 편지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나의 사랑은 진심이었다는 말만 적혀 있었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예전의 혼자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희망이라도 있었다.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하지만 이제는 그 희망조차 사라졌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파괴되었다. 나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고 나의 미래는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나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로 돌아왔다. 외할머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나를 품에 안아주셨다. 나는 외할머니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혼자 살아가게 되었다. 지우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나의 편지를 읽고 나의 결정을 존중해 준 것 같았다. 나는 지훈의 소식을 듣지 않았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아버지의 빚은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이제 쓸쓸한 노년의 시간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외할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었다. 나의 삶은 평온했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훈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나는 가끔씩 지훈과 함께 걷던 바닷가를 혼자 걸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사라졌고 나는 그 파도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의 사랑은, 나의 행복은 모두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버렸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외할머니와 함께하는 쓸쓸한 노년의 시간뿐이었다. 나의 비극은 그렇게 쓸쓸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